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눈먼카고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오늘은 뭐 할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물어봐요? 오늘 뭐 한다고 돼 있죠? 내가 예.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잘 보이나요? 아, 그래 잘 보인다. 예. 그래서 뭐 하기로 돼 있죠? 인코텀즈 규칙 변형 시 유의 사항. 인코텀즈를 이상하다. 예. 지금까지 쭉 보면은 예. 영어가 나와 있고 예. 한글이 없었거든. 예. 근데 요번에 어떻게 영어가 있고 위에 있네. 나와 있죠. Quotient with variation. variation 하면 변형, 변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규칙 변형할 때 뭘 조심해라 이런 내용 같죠. 저게 무슨 말일까요? 글쎄요. 그 인코텀즈는 정형거래 조건인가요? 정형거래 조건 해석 규칙인가요? 해석이지 해석. 예, 정형거래 조건 해석하는 규칙이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제 FOB를 하더라도 네. 우리 둘이서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자 해버리면 예, 또 되는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계약이라는 게 원래 당사자들이 의도하는 의도가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해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게 되면 뭐 매매계약이 이렇게 성립을 하죠. 그 파는 조건, 그죠? 파는 조건하고 사는 조건이 이렇게 일치했을 때, 그 다음에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주고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하나씩 합의하는 것보다 정형거래 조건을 하나 선택해서 쓰는 게 좋죠. 그럼 편하니까. 예, 정형거래 조건을 선택해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정형거래 조건을 선택하죠. 선택하고 선택된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 기준으로 뭘 갖다 쓰죠? 인코텀즈 규칙을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기준이 인코텀즈 말고 다른 규칙들도 있는데 다른 규칙들을 쓰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거래 조건의 내용이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을 할 때 그래서 보면은 그 법이라든지 정형거래 조건 해석 규칙 이런 것들은 당사자의 의사에 우선할 수가 없는 거죠. 보충해주거나 의사를 해석해주거나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가 계약을 했을 때 예. 우리 둘이의 계약 조건이 우선하고 인코텀즈 해석은 거기에 빈 부분을 채워준다는 거지. 채워주고 또 우리가 애매한 표현을 갖다가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 그걸 그 해석하는 그 기준을 주는 것이 정형거래 조건이죠.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은 우리가 일일이 원래는 합의하는 것이 뭐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정형거래 조건에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계약을 보충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지 얘네들은 그 계약의 내용에 우선하는 애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이나 정형거래 조건 해석에 관한 규칙들 저것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과 다르게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너무 짧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를 언급드리면 법조문은 그 성격에 따라서 임의 규정하고 강행 규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강행 규정이라고 하면 그걸 강제 규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강제 규정은 그 법이 적용되는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는 것들이 강제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역 같을 때 관세법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강제 규정이죠. 원래 법대로 딱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모든 법이 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 민법 이런 것들 있죠. 민법 이런 것들은 강제 규정 아니죠.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계약에서 정할 수가 있거든요.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대부분 당사자들이 약속한 내용이 없었을 때 그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해 줄 때 물건 건네주고 돈을 주는 거는 동시이행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를 안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물건을 살 때 돈 내일 줄게요, 물건 오늘 가져가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 그게 외상이잖아. 네, 외상으로 가능하잖아요. 외상은 민법에 안 나와. 그러니까 외상이 우선하는 거죠. 외상이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의 매매에 관련된 의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는 동시이행 조건이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외상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관세법에도 요즘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관세법이 못 따라오는 어떤
수출이 관련된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떡하나? 그럴 경우에는 뭐 새로운 유권 해석을 한다든지 해서 그 해결을 하는 거지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의 규정, 제가 그래서 의사를 보충해주는 그런 규정들을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데, 임의 규정들은 원래 그 대등한 둘 사이에서 계약의 내용을 정할 때 그런 거고, 관세법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과 개인이라는 서로 그 평등하지 않은 둘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그래서 민법 같은 민사관계 쪽으로 보면 대부분의 임의 규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강행 규정이 이렇게 적지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인코터ms 보니까 거기다가 임의 규정이 많겠네. 거기다가 ICC가 어떤 공권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고 국제상업회의소니까 민간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ICC에서 만든 규칙들은 100%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지요. 국제 협약이 아니고 얘네들은 국제 규칙이에요. 국제 협약은 우리 헤이그 규칙 같은 경우에 가입하게 되면 그게 협약이 되고, 헤이그 규칙에는 강제 규정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코텀즈 요거는 ICC에서 만들었고 민간 기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당사자들이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같은 경우에는 강제 규정이 들어가 가지고 합리적으로 법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입국이 안 생기면 효력을 갖다가 널리 발생시키지를 갖다 못하죠. 대신에 이제 임의 규정 같은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강제 규정은 둘 수가 없어요. 강제 규정은 둘 수가 없지만 당사자들이 적용될지 안 될지, 그 다음에 내용을 당사자들이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폭넓게 또 사용될 수 있다는 또 그런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뭘 유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하려고 그러면 변경을 갖다 할 때 변경하는 의도 효과를 분명하게 해놔야 된다는 거지. 분명하게 안 하고 그냥 어설프게 말하자면 CIF 다음에 클리어드 하면은 통관까지 해서 넘겨줄 것 이렇게 되겠죠. CIF 다음에 클리어드 이렇게 되면 클리어가 통관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툼이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CIF 다음에 클리어드가 나왔으니까 그 관세까지 내면 수출자 입장에 관세까지 냈으면 다 됐잖아 라고 했는데, 야 아니야 도착하고는 클리어드기 전에 물건이 부서졌는데 그것까지 책임져, 이런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클리어드까지는 비용만 그렇게 확장됐다고 생각을 갖다 하고, 어떤 쪽에서는 뭐라고, 야 책임까지도 비용과 위험까지 확장된 게 아니냐,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수정을 갖다 할 때 수정할 때 효과가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위험만 바뀌었냐, 위험 비용이 다 바뀌었냐, 비용만 바뀌었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논란이고, 다른 논란거리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바꿀 때는 정말 조심해 가지고 너네들이 바꾸는 의도를 분명하게 해서 나중에 싸움 나지 말게 해라,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옛날 앞에서도 그런 말 했잖아. 좀 뭘 명확하게 해라. 그렇죠. 애매하게 하지 말고. 예.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네. 예. 그래서 인코텀즈가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우리는 sometimes가 아니고 어디 영화 보니까 sometimes로 있던데. 아 몰라? sometimes를 sometimes로 읽는 사람들도 있던데. 정확하게 읽었네. 예. 그래서 sometimes parties want to alter incoterms rule이라고 돼 있죠. incoterms 규칙을 바꾸고 싶어요. 그죠? The incoterms 2020 rules do not prohibit such alteration이라고 돼 있으니까 변경을 막지 않는다. 막지 않는다. 막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막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만 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but there are danger in so doing.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in order to avoid unwelcome surprise. 참 이거 참 예상치 못했던 그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갑지 않은 놀라움. 그죠. 그 다음에 저기는 예상치 못하니 더 낫지 않을까. 반갑지 않으면 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뭐. 자, 그래서 the party would need to make the intended effect of such alteration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extremely clear in their contract. 계약서에 분명하게 넣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니까 if all allocation of cost in the incoterms 2020 rule is altered in the contract. 그래서 지금 2020의 규칙에서 비용을 갖다가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the parties 뭐라고 돼 있어요? should also
분명하게 표시해야 되죠. 뭐를? state whether they intend to vary. 뜻이 뭐예요? vary. V-A-R-Y. 다양하게 하다. 예, 변형하다, 다양하게 하다. 그래서 뭘 갖다가 변형하는 겁니까? The point at which the delivery is made. 인도되는 장소. 다르게 말하면 위험 이전되는 장소를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 분명하게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그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냥 그 위험만 바꿨냐, 비용만 바꿨냐, 그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긴다. 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CIF 클리어드라고 돼 있을 때 매도인은 비용만 부담한다고 했고 매수인은 뭐라고요? 위험과 비용을 다 부담한다고 우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지. 매도인이 이기죠. 법적으로 따지자고요. 법적으로 모르겠고 힘센 놈이 예,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매도인이 이기고요. 매수인이 이길 수는 없죠. 나는 매수인이 이긴다고 보는데 왜 그래? 돈 안 주면 끝나는 거지 뭐. 돈 받으려면 똑바로 해!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그거는 뭐 눈명카고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합리적으로 누가 옳은가 이렇게 안 따지고 뭐 그러셔가지고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왜 그런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답을 하면 어떡해요. 왜 그러냐면 돈 안 준다니까 똑바로 안 하면. C로 시작되는 거는 도착지 그 선적지 인도 조건이죠. 그러면 위험은 어디서 이전하나요? 인도되고 위험 이전하는 거? 선적지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매수인의 입장에서 위험까지 책임지라는 거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C는 어디까지나 선적지 인도 조건이잖아요. 에이, 그건 항문적으로 그런 거지. 그래서 뭐 그렇게 주장하려고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 자체를 D 조건으로 계약을 갖다 해야 그런 주장이 나는 가능하다. D를 못 배웠거든. C만 배웠거든. 그래서 클리어드를 넣었고 돈 받으려면 똑바로 해. 이거지 이제. 크게 대해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아. 기억 안 난다고 이제 우기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anyway. 예, 그, 변경할 때, 변형할 때 조심하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해라. 예, ICS에서 만든 규칙들이 많아요. 인코텀즈 말고, 신용장 통일 규칙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추심 통일 규칙이라는 것들도 있고, 꽤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죄다 뭐죠? 임의 규정들이어서, 당사자들이 계약서라든지 신용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르게 규정을 하게 되면 그게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용장 같은 경우에 또 은행이 또 개기면 또 할 수 없더라고. 돈을 안 주니까. 은행 이제 소송 걸면 지지 뭐. 돈 안 주고 개기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또 계속 더 하다 보면 눈먼康구님 자꾸 우겨가지고. 여기서 끊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